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플러스 바로 뜁니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0플러스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주변에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의 50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2기 회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플러스 라디오 샤라라 플러스 팀의 장미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플러스 라디오 저도 샤라라 플러스 팀의 조용익입니다. 네. 샤라라 플러스 이름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샤프한 그 라이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그 삶을 네. 신중년에도 계속 누리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다들 힘들으셨을 거예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 엄동설한 달빛 아래 선 거리의 천사. 네. 그래서 이 거리의 천사인데요. 엄동설한과 달빛 아래가 조금 좀 걸리죠. 어떤 일인지 궁금한데 예. 주로 이제 우리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에서는 천사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천사인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네. 연간 국민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 양 네. 이것을 오늘 가늠을 하면서 네. 이와 관련된 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산업 활동을 통해서 이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또 이게 소비자들이 욕구들이 다양해지면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생활 쓰레기 발생량 저도 참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예, 그 현재 평균 수명으로 따졌을 때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요. 생활 쓰레기가 1인당 62.9톤.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1인당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786kg. 이래도 좀 확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인당 2kg 이상이 이제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네. 한 사람이 매일 2kg 이상씩 쓰레기를 버리는 셈이죠. 참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렇다면은 전라북도의 경우도 같은 양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2022년 말 기준을 해서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3,812톤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 것을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집하고 또 그 폐기물을 운반하고 또 처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 역시 이렇게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후 변화 또 지구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어쨌든 많이 실천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에도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취재하신 내용이 엄동설한 달빛 아래선 거리의 천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예,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었습니다. 네네. 지난 설 전날이죠. 21일 날 새벽에 엄동설한 달빛 아래선 거리의 천사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학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천사라고 해주시니 자긍심이 생기네요. 저희들은 돈보다는 출출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춥고 어두운 거리로 나와 무심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토사물, 대변, 동물 사체 등을 신고가 몇 시에 들어오건 개의치 않고 치우기도 하죠. 새벽에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맡은 구역이란 시간에 개의치 않고 청소하고 새벽 조기 청소를 마감합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명감, 그리고 저희들의 수고가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자긍심도 생기기 때문에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엄동설한 달빛 아래 선 거리의 천사 정말 확실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환경미화원으로 호칭하지만 최근에는 그 차별적인 인식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환경공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러죠.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예전에는 뭐 청소원 또는 청소부라고 호칭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1988년도 그것도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라는 호칭을 썼고 요즘은 이제 공무원들도 보통 관자를 많이 붙이는데 미화원 역시도 공적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이라고 호칭하는 자치단체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들도 환경공무관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타당하겠군요. 네. 네, 이 환경공무관 이 직종도 사실 그동안에 3D 업종으로 분류가 됐던 업종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주로 이제 도로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또 추위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분진 그런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이제 새벽이나 밤중에 또 업무를 하게 되고 네.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주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고 도로 주변이나 그런 데를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분들이 또 별도로 계셔요. 그래서 보통 쓰레기를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리어커나 작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수거하고 운반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이 역시도 골목골목을 다 이제 누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실제 수거 운반하시는 분들도 차가 못 들어가고 작은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수레를 직접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육체적으로도 또 많이 힘든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상상은 했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줄은 좀 몰랐습니다.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 건강상에도 지장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뭐 직업군에 대해서 호칭은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중노동과 또 사고율이 높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미세먼지 노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청소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배기가스가 폐질환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폐질환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냄새, 그 폐기물 냄새가 또 악취가 그렇죠. 심하잖아요. 네.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역을 많이 앓는다고 하십니다. 네. 예, 또 근무 시간도 보통 아주 이른 새벽 또 네. 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겠어요. 그렇겠어요. 예,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주말에도 이분들이 일하는 게 네. 큰 고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고충 사항도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네. 보통 환경미화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근무 시간은 원래 정해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 일함. 출퇴근 시간과 겹치고 일의 양도 많아져서 오전 8시에 나와서 일하는 게 상황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 내지 5시에 나옵니다. 6시에 나와서 8시까지라면 자기가 맡은 책임 공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의 연간 사고율, 산재 비율, 사망자 수가 전국 소방관보다 높습니다. 사망하면 우리들은 나란 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더럽고 하찮은 청소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이라 순직 처리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과 공휴일 근무 때문에 배우자의 맞벌이가 구조적으로 힘들거나 자녀나 부양할 노무부가 있을 경우 우리들은 자녀나 노부모를 시간 관계상 제대로 보살펴주기 어려워 배우자가 전적으로 육아나 노부모 봉양을 도맡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정 전체 소득 자체를 높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애로가 많으시고 또 하시는 일이 참 많구나 하는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환경미화원 직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IMF 이전에는요, 이제 3D 업종이라 해서 상당히 기피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환 위기 이후에는 근로 조건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또 적정 급여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인기가 날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경쟁률이 수십 대 1, 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합격자 대다수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장년층에 이르고요. 뭐 학벌도 학사 출신도 있고요. 심지어는 석사, 박사 출신도 있어서 이게 아주 언론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미화원이라는 이 직종은 힘든 직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송 서두에서 잠깐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뭐 보니까 아까 동물 사체도 있고요. 그 폐기물도 발생에서부터 수거, 운반, 처리,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과정이 다양하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워낙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용기가 새롭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새로운 소재 제품도 등장하고 또 상품이 굉장히 장기화되잖아요. 네. 잘 썩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 발생량도 많지만 그 새로운 소재로 한쪽에서는 이게 발달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게 쓰레기의 차원에서는 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 화학 네네. 약품이 섞인 그런 악취. 또 거기에 쥐나 파리가 번식되고요. 그래서 공중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고 또 너무나 많은 양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많은 공간을 또 차지하고 이래서 불쾌감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이런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죠. 네. 그런데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이제 네.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환경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그걸 뭐 치우고 수거하고 운반하고 또 처리까지 하는데 그 역할의 대부분을 우리 당연히 환경미화원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폐기물이 발생하면은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자원 전략도 좀 되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좀 덜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재활용에 대해서 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계셔요. 정부에서 그러는데 어쨌든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도 많이 있다 보니 매립과 유생 매립을 합니다. 매립은 유생 매립을 하게 되고 소각으로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예, 벌써 폐기물 그럼 그 단어 자체가 네. 필요 없게 된 물질 뭐 이러는데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신문지를 다시 재생해서 공책으로 만들고 또 우유팩을 재생해서 휴지로 만들고 이런 것은 폐기물 재활용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재활용 그 양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종량제 전에는 하루에 1만 5천여 톤에 달하는 그 생활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이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1년 뒤에 1만 4천 톤으로 18.6%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활용량은 31%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철저한 분리수거 이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께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제가 21일 날 새벽에 만난 그 환경미화원분도 한결같이 본인의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환경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좀 크시더라고요. 네. 일단 목소리로 그분의 염려의 마음과 시민에 대한 당부 말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널리 퍼진 비대면 문화로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급증했고 자연스레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나 처리 시설은 부족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며 처리하는 환경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 성상별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 재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작게는 일용품 줄이기 운동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폐부에 콱콱 박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 전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가장 그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시점인데 참 애로가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네네. 또 고향을 찾아오는 그 귀성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청소를 하시더만요. 여쭤보니까 네. 사실 이 인터뷰하는 것도 좀 어려웠었어요. 네, 정말 인터뷰에도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인터뷰에 응하시는 우리 분의 자세가 굉장히 진솔하고 진지하고 한마디라도 더 사회에 유익한 발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업무의 이 과중과 책임을 떠나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후손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는 그 모습에서도 직업의식의 위대함을 엿보게 하고요. 오늘 엄동설한 달빛 아래 선 거리의 천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참 뭉클하고요. 어느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뤄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두 분이 좋은 취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할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50+ 나도 PD다에서 이 문제로 미화원의 실상도 들어보고 또 환경 문제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저도 이번 설에 그 거리에 그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고 와, 이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희가 잠잘 때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동설한 달빛 아래 그랬는데 또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용익 선생님이 이 이름 붙인 대로 네. 달빛 아래 선 거리의 천사. 네. 이분들 덕분에 도시가 아름다울 수 있고 맞아요. 우리 삶이 편리할 수 있구나. 이걸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조용익 선생님 어떠신가요? 장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퍼블릭 액세스를 펼칠 수 있는 그 기회와 영광을 주신 우리 전북 어른방송하고 우리 전주시 평성학습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두 분의 수고로 인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저희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음지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가족과 친지의 재회를 꿈꾸며 우리가 가슴 설레었던 그런 새벽에 그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애썼던 그 노고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애청자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새해 50+ 나도 PD다 첫 방송을 우리 이제 음력설을 세웠으니까요.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노래 한 곡 한번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캠페인송으로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 장은하 씨 노래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한번 청해 보고 싶습니다. 네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063-281-5267번입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50+ 라디오 커뮤니티 2기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플러스 장미영, 조용익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